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잘 들리시죠? 예, 건강경제님, 5와20님, 네, 신신님 어서오시고요. 네, 여기 최정희님도 어서오세요. 네, 지구인님, 양평우수님, 네, 천운천봉님도 어서오시고요. 제주부장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이제 유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하늘이님, 네, 규선해올님, 이호님, 다락방님, 창투님 어서오시고요. 네, 하이미님도 어서오시고, 레몬트님, 롱다리님하고 레드골드님도 어서오세요. 네, 예, 상승마스터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필명이 좋아요.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자, 9월 25일 금요일이죠. 자, 한 주를 좀 마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좀 이제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투매가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이제 그 목요일이었죠. 어제는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또 안 그래도 이제 불안해하는 여러분들한테 더 불안하게 하는 이제 그런 아무튼 악재들도 나왔었죠. 그죠? 근데 오늘이 이제 북한 쪽에서 뭐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북주들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일단 아무튼 일주일 동안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동안 이제 전체 이제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가총액 4위까지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인데, 이게 지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좀 이제 이 종목들도 한번 흐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위거든요. 보면 원래 여기 3위에는 네이버가 아니고 셀트리온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마다 바뀌긴 하지만요. 그죠? 그 다음에 4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는데,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셀트리온이 저기 7위로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이오주를 또 되게 좋아하시고요. 바이오주를 뭐 좋아하진 않으셔도 바이오주가 급락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오늘 낮에 우리 아들한테 풀었던 그 시황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제 푹 쉬셔야죠. 그죠? 네.
자, 그럼 먼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증시가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코스피 지수죠, 그죠? 네. 자, 월봉 차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월봉을 한번 보실래요? 원래는 고수는 월봉을 보거든요. 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월봉을 잘 안 보시는데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고수들은 월봉 봅니다. 네. 월봉이 되게 심플한데 또 해석하는 게 또 어렵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8월 달이고 요거는 이제 9월 달이겠죠, 그죠? 9월 달에 급등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음봉으로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끝났네요. 이번 주까지 해서 이렇게 끝났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요겁니다. 21선 위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언제부터요? 투매는 보통 그래요. 그 투매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1선을 깨면서부터 보통 투매가 시작이 됩니다. 네. 개인들은 21선을 생명선으로 많이 여기기 때문에 21선 깨지면 개인들이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21선을 깨면서 하락한 위치가 여기에요. 그리고 어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아랫골이 잘 달아놓고 끝났는데 어제죠. 목요일날 아침 일찍 장 열리기 전에 북한군 이제 북한 도발이라고 표현할게요. 북한에서 이제 도발한 것 때문에 투매가 더 나온 겁니다. 원래는 반등 나와야 되는 자리였는데 투매가 한번 더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뭐 돌발 변수였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개별주는 코스닥 지수를 많이 따라가죠, 그죠?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여기에요. 그 월요일날 여기 월요일입니다. 그 월요일날 급락하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어제 한 번 더. 그래서 목요일까지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해서 월요일부터 아무튼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좀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정도면은 흔들 만큼은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아침 일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라. 바닥을 맞추는 사람은 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쯤이면 바닥이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든지 맞출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몇 포인트에서 어떤 식의 모양으로 바닥이 잡힌다라고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설령 한두 번 정도 맞출 수 있어도 그걸 연속적으로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다 맞히는 사람은 고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걸 다 맞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 맞히려고 하는 사람, 특히 뭐 고점과 저점을 다 맞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고수가 아니고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기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들으시면 돼요. 요거를 다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김모 씨요? 박모 씨? 이모 씨? 아니에요. 언론이에요. 언론이 이거 다 맞추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언론은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해요. 증시가 왜 올라왔는지, 왜 떨어졌는지, 오늘은 왜 보합에 있었는지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 듣는 거죠. 그거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니까 언론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궁금해 하시면 되죠. 네. 아무튼 언론한테 속지 말라고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냥 이 정도 비슷하죠? 마디 길이가 이 정도 네. 비슷하게 빠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미국의 나스닥 증시가 반등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왜 요 화살표를 그려드렸냐면 일단은 누를 만큼 눌러놓은 거는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방향은 아직까지 이 상태 요렇게 유지하고 가고 있죠, 그쵸? 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추석 전에 막 투매 나온다고 막 그러시는데요. 곧 계산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주식시장,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찾으려면 3일 전에 주식을 팔고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추석이 언제예요? 3월 추석 연휴가 9월 30일부터죠.
9월 30일부터 추석 연휴를 시작하니까 이게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면 화요일 날까지는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식 그 계좌에서, 그죠? 화요일 날 돈을 찾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3일 전이니까 월 금요일이죠. 언제예요? 오늘이죠. 네. 오늘까지 추석 때 돈을 쓰려는 분들은 오늘까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매매하면 안 돼요. 그쵸? 네. 이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네. 투매가 보통 오늘까지 나와요. 이해되시죠? 오늘까지만 팔면 추석 전에 돈 찾아서 쓸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분들이 자, 금요일까지 이제 팔았겠죠? 이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항상 주식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말일까지 돈이 좀 필요해서 돈을 좀 주식에서 찾아야 돼요. 주식을 지금 팔을까 하다가 아직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올라올까 싶어서 현금을 안 만들고 그냥 둬봤어요. 조금이라도 더, 100만 원이라도 더 건져볼까 싶어서 안 팔고 버텼더니 오히려 주식이 더 떨어져서 1000만 원 찾을 거 뭐 800만 원밖에 못 찾거나 그러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이상하게 그래요. 네. 근데 추석 전에 꼭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 그 가족들 선물 사준다고 막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한 일주일 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투매가 좀 나오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래요. 잠깐 동안 투매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그 타이밍에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투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추석 전에 뭐 투매 나온다 그런 얘기 하죠. 뭐 그럴 때가 있기는 있어요. 조정이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 추석 전에 조정이 끝난 적은 많습니다. 근데 추석 때부터 조정이 시작된 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비관론자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고요. 그냥 추석 전에 짧게 투매 나오는 적은 있어요. 개인들이 한 1000만 원 찾을 거 800만 원으로 만들어 낮춰놓는 이제 그런 투매, 그런 건 아마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석 전에 그냥 그런 거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화요일까지 돈 찾으려면 금요일까지 주식을 팔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매는 오늘부로 이제 끝났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이분들이 돈을 찾아야 되니까. 그쵸? 어제나 엊그제 또 많이 팔았겠죠, 그죠? 투매 나오니까. 그럼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조용하겠죠. 왜요? 이분들이 금요일까지 주식을 팔고 화요일 아침까지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사면 돈 못 찾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하루 이틀 전에는 호가창이 좀 한산해요. 네. 한산하다고요. 매매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불안하신 분들 있죠? 불안하신 분들은 추석 전에 주식 사놓으면은 왠지 또 저기 잘못될까봐 네. 또 안 사고 저기 그냥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추석 끝나고 나서 봐야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전문가면서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봤는데요. 힘든 거 다 피해가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네.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 치고 돈 편하게 버는 사람을 못 봤다고요.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피해가면서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석 4일, 5일 연휴 그거 피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시장 좋은 거 확인해보고 사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 중에 돈 버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뭐 잠깐 푼 돈은 만질 수 있겠지만 큰 돈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시장이 좀 여기까지 빠진 거 보니까 이제 조정이 시작된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 해야지. 네, 전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네, 진짜 못 봤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를 축으라고 해드려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단언하는 거예요. 단언하는데 개인들이 조정 온다고 했을 때 조정 오는 거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제가 이 얘기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죠. 지금 또 하잖아요. 왜요? 제 주변에 인간 지표들이 너무 많아요. 지수가 21선 조금 깨니까 주식을 잠깐 쉬어야 되겠다. 뭐 잠깐 돈을 빼야 되겠다. 제 주변에 지인들이 그럽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1년 쉬어야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뭐 국내에는 뭐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자꾸 얘기를 하죠. 왜요? 인간 지표는 틀린 적이 없거든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인간 지표들을 믿으시면 돼요. 어떤 보조 지표도 인간 지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폭증했습니다. 폭증했어요. 여기와 여기에 견줄만 해요. 절대로 적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이 얘기는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데 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서 쉬려고 하는 줄 아세요? 주식을 잠깐 쉬든지 아니면 손절하든지 왜 현금 만드는 줄 아세요? 조정을까봐. 조정한다는 사람들 머릿속에 차트는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쉬워요.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이게 계속 급락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요 정도 빠지겠지. 대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는 줄 아세요? 네. 한 기본 요 정도까지 볼걸요? 응? 그 다음은 대충 요 정도까지 볼걸요? 제가 모르는 거 같죠? 저희가 다 해봤거든요. 네. 비관론자들이 어디를 저점으로 잡아놓는지 대충 압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압니다. 왜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 말 듣고 속은 사람들은 지수가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하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세요. 설령 만에 하나 증시가 이렇게 빠져도요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이 언제부터 움직이는 줄 아세요? 처음에 이렇게 급락할 때는 안 움직여요. 반등 나오고 본격적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있죠.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력이 언제 움직이냐면 세력은 방향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움직여요. 방향을 확인하면 지수가 이쪽으로 갈지 방향을 딱 잡는 걸 보고서 움직인다고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거,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 나는 거, 아니면 지수가 횡보할 때 수익 나는 거,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다고요. 거기에서 테마주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개별주하고. 세력은 뭘 본다고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베팅하죠. 홀짝하는 거예요. 오른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익이 옳게 안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자기가 인간지표라는 걸 몰라요. 본인 생각이 제일 옳은 줄 알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인간지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심리싸움이고 주식은 마음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막 그러시면요. 큰 돈 못 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대북주들 얘기했었죠. 그죠? 대북주들을 위해서 하셔라. 어제 막 그런 얘기를 은근히 막 좀 많이 밀어넣었죠. 제가 그죠? 강조도 하고 2009년도에 이제 김정일이 핵실험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최근에까지 쭉 얘기해드렸는데 글쎄요, 뭐 어제 아무튼 대북주 이제 살 수 있는 뭐 사야 되는 자리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힘 좀 내시라고 너무 이렇게 축 처져 있으시고 두려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길래 수익 좀 내시라고 그죠? 역발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막 그런 얘기를 좀 강하게 했더니 되게 또 재밌게들 많이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어제 좀 도움 많이 됐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대북주들이 좀 급등을 했죠. 그죠? 뭐 대표적인 게 푸른 기술이나 이런 걸 보면 될 텐데요. 보죠. 어제 잠깐 얘기했었죠. 어제 푸른 기술. 네, 철도주인데 장중에 15% 넘게 급등했었고요. 끝날 때도 11%로 급등 마감했어요. 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마이너스 5%까지 급락하다가 아침에 급락하고 있었죠. 급락하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서 15%까지 급등했었어요. 네.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뭐 저보고 대단하다, 아까 뭐 무료 단톡방 보니까 뭐 저보고 제갈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제갈량은 정말 그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죠? 네. 저는 제갈량은 아니고요. 네. 하도 많이 겪어봐서 네, 그냥 외운 거예요. 네. 저는 제갈량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도 많이 겪어봐서 그냥 외워진 것 뿐이니까 네.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제가 알고 있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2009년도부터 제 경험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갈량 같으면 그렇게 설명 안 했겠죠. 네. 제갈량 같으면 그냥 뭐 몇 월 며칠 날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 거다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네. 전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했던 것들을 좀 설명드린 거죠, 맞죠?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오늘 그 대북주하고 이 방산주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주 크게 움직였는데, 뭐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이죠. 네, 김정은, 북한 김정은이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문을 다 읽어보면 오히려 더 이제 승질이 나는 이제 뭐 그런 얘기긴 한데, 갑자기 장중에 북한의 김정은이 3일 만에 사과를 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오전에 이제 불을 뿜으면서 급등하고 있었던 빅텍은 비참하게 끝났고요. 이게 재밌다니까요. 빅텍 아침에 이제 그 23%까지 급등했었죠. 근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25%에 끝났고요. 전쟁주는 하여튼 이래요. 네. 그 다음에 푸른기술 이런 철도주, 그죠? 그 다음에 대ITI 이런 것도 보시면 네, 급등했죠. 뭐 철도주만 급등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급등을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어제 전쟁주사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전쟁주는 여러분들이 그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쟁주는 추천을 안 했고, 사보란 얘기를 자체는 안 했죠, 그죠? 이거는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전쟁주를 다루시려면 주식을 한 20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주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려면 신일 싸움의 달인이 돼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아직 실력이 그만큼이 안 된다 그러면 전쟁 관련주들은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푸른기술이나 아니면 이제 대북주도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대북주 얘기를 좋게 얘기했었죠, 그죠? 네. 대북주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문자관 회원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또 저녁 때 계속 보시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대북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라이브 회원이시면은 하루에 3시간씩 네, 머릿속에 세뇌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문자관이시니까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힌트를 드릴게요. 네. 지금 하는 얘기는 여기 무료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회원 중에 방송을 안 들으시는 네, 문자관 회원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대북주는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 뉴스 나는 거 보면서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대북주는 그쪽 보면서 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도 안 맞으니까. 대북주는 어디를 보면서 해야 되냐면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을 보면서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너무너무 못 믿겠거든. 그 밑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있죠? 네.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부통령 있죠? 네. 그 사람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 채널 중에 VOA라는 게 있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거 안 본 지 좀 꽤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채널이 그게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하는 적인데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예요. 뉴스인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VOA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아마 계속 북한 얘기만 할 겁니다. 네. 사실상 거의 북한 얘기만 합니다. 네. 차라리 대북주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기르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VOA라는 걸 보시는 게 나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뭐 보수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미국을 뭐 좋아해라 그런 게 아니라 대북주에 관심이 있으시면 국내 언론보다 차라리 그쪽을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네, 우리 문자반 회원들한테 제가 얘기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아셨죠? 대북주는 누구 보고 해야 된다고요? 네, 트럼프, 입, 폼페이오 아니면 미국 외신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미국 외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 국무부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네. 그래야 거기서 하는 얘기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제 그쪽에 속해 있는 연구원들 있죠, 그 전략가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낮에 해드리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대북적인 요까지 했고, 그러니까 대북주는 지금 개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제 흐름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얘기해드리고 이번 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평소보다 좀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요즘에 그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하고 있는데 난 알고 있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하는 걸 나는 알고 있다. 1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난 몰랐다. 2번 한번 찍어보시고 여기다 한번 다 찍어주세요. 네. 네. 몰랐다 2번, 알고 있었다 1번, 알고 있었다 1번, 몰랐다 2번. 네. 평상시 안 찍으셔도 오늘은 다 찍어주셔야 돼요. 네. 빨리. 네. 오늘 강의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평상시에 제가 번호 찍으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찍어주셔야 돼요. 몰랐던 분들 꽤 많네요. 그쵸? 보여드릴게요. 모르셨죠? 맨날 지수가 급락하는 거 이제 그거 신경 쓰시다 보니까 그거 신경 쓰시다 보면 뭐 셀트리온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못 쓰셨을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셀트리온이 예전에 코스닥 1위였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셀트리온이 잘 보세요. 월요일부터 음목 맞으면서 다이빙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다이빙이죠. 제가 이거 막 하락하는 거 얘기하면서 웃죠? 되게 좋아하는 거 안 느껴지세요? 좋아하죠? 네. 목소리에서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좋아하잖아요. 왜요? 네. 이유는 맨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셀트리온이 막 하락하죠.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가 왜 급락하는지 알아야 돼요. 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1시간 동안 얘기한 건데 여기서 딱 5분 안에 얘기해 드릴게요. 압축해서. 자, 우리나라 주식은 중국 주식 따라갑니까? 아니면 미국 주식 따라갑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중국 주식에 영향을 받을까요? 미국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될지 대충 알겠죠? 그죠? 그쵸? 네. 미국의 바이오주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모더나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화이자부터 보죠. 화이자가 떠있네요. 화이자가 7월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못 올라가고요. 8월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모더나 아시죠? 백신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더나. 네. 모더나가 고점을 7월 중순쯤에 찍어놓고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아시죠? 여기는 대놓고 7월달부터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제약사예요. 사람들이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을 때 바이오주들은 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잖아요, 그죠? 네, 맨날 그냥 뭐 PCL, 파미셀, 수젠텍, 시젠 뭐 이런 거 더 가나요? 이제 그런 것만 신풍제약 같은 거 보고 계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미국 주식을 잘 보고 계셨었어야 돼요. 자, 낮에 안 했던 얘기 하나 우리 회원들한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죠?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주들도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바이오도, 그죠?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었죠? 이해되세요? 원래는 우리나라 바이오주들도 미국 따라서 하락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8월 15일경부터 코로나가 이제 다시 좀 확진자가 많아지고 정부에서 아주 요란스럽게 방역을 또 했죠. 그쵸? 네, 뭐 그랬잖아요. 교회 탄압하면서 사람들 결혼식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뭐 필요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요란스럽게 했죠. 그래서 모든 테마주가 다 안 가고 코로나 테마주만 갔잖아요. 맞죠? 그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바이오주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잠깐 원래 조정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안 하고 8월달, 9월달까지 즉 확진자 수가 꽤 나올 때까지
꽤 유지될 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떨어졌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근데 8월 중순부터 9월 한 초까지는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는 것 때문에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버티면서 밑에 있었던 중소형 바이오주들 재료가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활발 탄 거죠. 기회는 있다다 싶으니까 급등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죠? 월요일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죠? 쭉 빠지죠? 네. 보시면 8월 중순쯤에 여기가 이제 딱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죠? 그때 한번 그 전일에서 한번 들었다가 거래 터트려 놓고 아코점 못 제끼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큰 대기업이라서 대기업이니까 뭐 말하기 좀 그렇지, 그냥 이게 300억짜리나 500억짜리 개별 주면 이런 거래량 터지고 전고점 가서 부딪히고 못 제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세력 나갔다 그래요. 이게 그냥 뭐 시가총액 300억, 500억짜리 개별주라면. 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도 4위인 기업이니까 뭐 이거 차트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죠. 네. 근데 개별주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차트가 무너지지 망가진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불과 지난달만 해도 정고점을 제낄 것처럼 그랬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맞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미국 주식 따라서 미국 바이오주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 바이오주들도 하락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잠깐 생명 연장돼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 연장. 특히 셀트리온 주가를 잘 보시면 개인들이 얼마나 이거를 좋게 봤냐면 신용 물량을 보면 되겠죠? 신용이 잘 보세요. 주가가 여기 6월달부터 횡보할 때 신용이 많이 늘었어요. 꾸준하게 늘었어요. 무서운 거죠. 저는 차트가 하락하는 것보다 개인들이 신용 쌓이는 게 난 더 무서워요. 저는 세력이 아니면 북한 김정은이 막 이렇게 도발하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이 신용 쓰고 위수 쓰고 몰빵 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난 그게 더 무서워요. 인민군보다 귀신보다 전 그게 더 무서워요. 안 그래요? 왜냐면 이분들이 들어오면 주가가 망가지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셀트리온을 세상 이만큼을 달았어요.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20만원, 여기서는 주가가 30만원짜리였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신용이 많이 쌓였죠? 네. 셀트리온이 신용이 이만큼 쌓인 게 몇 년 만이에요, 이게. 미중무역 전쟁 터지고 나서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네. 자,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죠. 바이오 우두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코스닥 쪽에 영향을 끼치죠. 왜 영향을 끼치냐면 오늘 문자반 회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빨리 돈 벌어서 라이브로 넘어오세요. 빨리. 네. 네. 라이브에서 1시간 동안 할 얘기를 여기서는 10분밖에 못하니까. 네. 저도 아쉬워요. 시장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죠. 시장지도.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어떤 업종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고 코스닥을 보시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만큼이 이게 이제 코스닥이에요. 그죠? 이게 코스닥인데 이게 지도인데 이 중에서 제약이 차지하는 게 이만큼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다른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바이오인 기업도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월요일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코스닥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바이오가 떨어지면서 코스닥이 떨어지면 주식을 주식 시작하신 지 몇 달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식 한 3년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압니다. 바이오가 급락하면 코스닥이 급락하고 그러면 조정 온다는 걸. 다 옛날 얘기죠. 네. 그래서 갖다 집어 던진 겁니다.
리스크 관리한다고. 이해되세요? 왜 지수가 빠졌는지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개인들이 투매했는지. 초보들은 투매 잘 안 해요.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가만히 있어요. 생초보들은 금방 나오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요? 모르니까. 주식을 3년, 5년 이상 하신 분들, 그분들도 사실 초보거든요. 주식 한 5년 이상 하면 초보 아닌 것 같죠? 주식 20년 했는데 초보도 있어요. 아무튼 셀트리온이나 이런 게 하락하면서 잘 보세요. 원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신용이 증가하거든요. 왜요? 물타기 하니까. 신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신용이 같이 줄어듭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신용 쓴 사람은 어지간하면 손절 안 한단 말이에요. 물타기 하지. 거꾸로. 근데 손절한 거예요. 왜 손절했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손절을 했겠어요, 이분들이. 신용 쓰신 분들은 손절 함부로 못합니다. 그 순간 계좌가 완전히 녹아버리기 때문에 손절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결론은 뭐예요? 원래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 바이오주들도 꼭지를 찍고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8월 중순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났고 그거를 정부에서 잡는다고 너무 강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테마주들 올스톱되고 그때부터 코로나만 갔잖아요. 한동안.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돈 못 벌었잖아요. 코로나만 가는 바람에. 한 달 가까이, 그죠? 네. 그동안에 이제 이 떨어져야 되는 바이오주들이 그래서 생명 연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걸 보면서 아, 코스닥은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코스닥은 끝났어.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잠깐 쉬어야 되겠어. 시장이 좋아지면 들어와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돈 못 봅니다. 제가 세게 얘기하죠. 왜요?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못 벌어요, 진짜. 응?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은 잔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이겨내서 올라올 때 수익 내는 사람이에요. 이걸 참으시면 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게 또 다음에 또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셀트리온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약간 밝게 얘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셀트리온 물린 사람들이 고소해서 미쳤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얘기를 할까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던 돈이 어딘가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죠. 그쵸. 이 돈이 어딘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주말 동안에 빨리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돈이 어딘가로 갔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와중에도 살아남아있는 테마군이 있다고. 그쵸? 그런데 지수가 이제 뭐 어딘가에서 이제 바닥이 나오겠죠, 그죠? 네, 바닥을 어디라고 딱 특정하시면 안 돼요. 월요일날 바로 불기둥을 뽑을 수도 있고, 뭐 다음 주 화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은 이제 추석 연휴니까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확 들을 수도 있잖아요. 지수가 딱 들을 때 그때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왜요? 방향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세력의 돈들이 이런 이제 바이오주에서 빠져서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눈에 확 띌 겁니다. 네. 그때라도 들어가시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이왕에 하실 거라면 지금 들어오시는 게 더 좋죠. 왜요? 싸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싼 거죠. 그리고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저렴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작업하고 있는 종목들, 그 차트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까요? 자, 셀트리온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다가 쭉 빠지죠. 그러면 세력이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서 어딘가로 갔겠죠. 네. 그럼 그 종목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네. 이게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을 지금 뒤집어 봤거든요. 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가 여기서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개인들이 들어오면 또 숙이겠죠. 네. 이렇게. 그 뭐죠? 그 달팽이가 그러나?
달팽이가 살짝 이렇게 손을 대면 안으로 쏙 숨지 않나요? 맞죠, 그죠? 네. 달팽이 사람 손을 만지려고 하면 안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네. 뭐 자라나 거북이도 좀 그렇고 쏙 들어가죠. 네. 그런 것처럼 조금 올라오다가 누군가가 눈치채고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아닌 척한다고. 밑에서 그러고 있어요. 거래 조금만 보여주고 살짝 그러고 있어요. 바닥 잡고. 차트를 어렵게 안 가르쳐 드리죠. 셀트리온 뒤집으면 돼요. 뒤집어 놓는 거고요. 네. 지금은 이런 걸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아요. 네. 바닥에 있는 종목은 신용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겠죠. 줄어들다가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늘어납니다. 조금씩. 네. 늘어나면서 주가가 들썩들썩 가요. 네. 추석 끝나고 나서는 그죠?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조정이 끝난 종목, 그죠? 조정이 시작될 종목 같은 걸 사가지고 고생들 하지 마시고 조정이 끝난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셀트리온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눌림목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들었다가 옆으로 들었다가 누르면서 돌리니까 이게 눌림목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조재명철님이 음봉 감옥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음봉 감옥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감옥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지하 2층짜리 눌림목이 아니라 음봉 감옥이라고요. 이거 특허내야 되겠다. 음봉 감옥은 제가 만든 것 같은데 그죠? 네. 아셨죠? 네. 이거는 조정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뭘 보면 알 수 있었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미국의 바이오주를 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보름 전에인가 한 달 전에 얘기했었어요. 미국의 바이오주 얘기하면서 지금은 바이오주를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랬던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바이오주가 내일부터 다 폭락하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바이오주 중에서 재료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급등할 거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 특히 500억 미만짜리 중에서는 급등할 것들도 꽤 있습니다. 왜요? 모르시죠? 네. 셀트리온이 급락하면 바이오주가 일제히 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이렇게 갔을 때 못 가고 있었던 소외당했던 바이오주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갑자기 상한가에 가요. 왜요?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의 할아버지 격인 셀트리온이 막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급등을 시켜야죠. 왜요? 셀트리온이 여기서 계속 급락하면 자기들이 올라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렇게 하락할 때 그동안 소외당해 있었던 초소형 아니면 그냥 소형 이런 이제 제약주들 있죠. 네. 재료가 없어도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추석 끝나고 나서 우리 회원들 수익 낸 거 이제 갖고 와서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주 중에서 바이오주 중에서 소외당한 것들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맨 끝에 가는 종목은 상한가를 치면서 최소한 2개, 상한가 1개 반, 2개는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사서 수익 30%에서 많게는 70%, 운 좋으면 100%짜리 수익도 낼 수 있는 거죠. 한 일주일 안에. 그런 것들 꽤 나올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여기 무방이라서 내 얘기를 못하겠는데 옛날에 우리 문자번 회원분들 잘 들으세요. 셀트리온이 여기서 이만큼 급등했거든요.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셀트리온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여기까지 급등했을 때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그 바이오주들 있죠?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닥에서 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셀트리온이 딱 급락하는 순간 눈치 보고 있다가 여기서 확 들었어요. 그러다가 셀트리온이 다시 급등했거든요. 앞고점을 제꼈거든요. 제끼니까 다시 꺾어지고. 똑같은 바이오주인데 약간 결이 다르게 갑니다. 왜요? 바이오주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셀트리온이랑 맨 끝에 급등하는 바이오주들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바이오주 중에서 제약주 작은 것들 한두 개 아니면 기존 회원들 두세 개씩 해서 사드렸거든요. 네, 뭐 사놓은 게 있어요. 그게 추석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주 얘기를 꺼낸 걸 정리해 드릴게요. 왜 꺼냈는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수가
월요일 날부터 이렇게 21선 깨면서 급락했죠? 네. 범인이 누구예요? 범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셀트리온이지. 셀트리온이 요게 월요일 날 누구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똑같고. 네. 아시죠? 아시겠죠? 네. 그냥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를 건드린 거죠. 코스닥 쪽에 바이오를 건드리면 사람들 투자 심리가 엉망이 돼요. 그리고 21선을 깼겠죠. 네. 비관론자들 판치고 있고, 언론에서 이제 전 세계 팬데믹 온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 기사 보면서 불안해하는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한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누가 나갔어요? 누가 손절했어요? 누가 투매했어요? 자신 없는 사람들, 이 시장이 바뀐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손절한 거예요. 그리고 신용 쓴 사람들이 손절했어요. 그쵸?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반등이 세게 나올까요?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걸고 싶은데요. 제 경험상 반등 세게 나오고 여차하면 그냥 제껴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항상 부정이 아니라 긍정에 베팅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그리고 저기 유튜브에 동영상 지금 계속 녹화해서 이제 올려놨으니까 네, 유튜브 들어오셔서 진검승부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동영상 앞에 이제 로고 제가 남겨놨던 것도 다 보시고 편안하게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부자님, 예. 앞으로 계속 지켜보세요. 네. 제가 이 바이오주들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흐름이 약세로 전환됐으니까 잘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겁니다. 맞죠, 그죠? 네. 단기 등락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바이오주가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초소형주들은 상한가 치면서 올라갈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